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 숨겨진 선택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한국의 각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괴한 전설과 공포스러운 귀신 이야기들, 오늘 그 비밀이 여러분 앞에서 펼쳐집니다. 차가운 밤의 고요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서린 이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경기도 조그마한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시내로 40분 정도 떨어진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 제가 35살인데 벌써 약 22년 정도 된 일입니다. 뻔한 이야기들의 시작처럼 저는 원래 귀신 같은 거를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게 될 이야기 때문에 그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길 테니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우리 집 바로 위에는 친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5남매 중에 남매였고 위로 큰아버지 2분과 고모 2분이 계셨어요. 그중에 둘째 큰아버지에게는 2 형제가 있었는데 저하고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할머니한테 할머니, 둘째 큰아버지 언제 오시냐고, 몇 번 전엔 오시냐고 항상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형들이 오는 날에는 무덤가에 가서 메뚜기도 잡고 사슴벌레도 잡고 또 물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놀고요. 또 어느 날은 꼬마들을 더 키워서 숨바꼭질 같은 걸 하고 놀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로 많이 했던 놀이는 우리 셋이서 만들고 이름 붙인 건데 바로 기깃라고 이제 막대기로 단위의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에서 2개를 붙여서 누가 공을 더 많이 튕기나 하는 놀이였어요. 근데 이걸 왜 설명하는지 이따가 알게 되실 거예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동네 강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날이었어요. 한참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끄러운 돌을 받고 둘째 형이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형은 저보고 또 얼른 가서 어른들 불러와, 이렇게 어른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막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오자 둘째 형은 빠져나온 모습이었는데 둘째 형을 구하러 간 첫째 형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아주 난리가 났죠. 할머니는 막 졸도하다 쓰러지시고 큰엄마는 내일 오셨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쯤 되었을 때였어요. 둘째 형이 말하기를 요즘 들어서 자꾸 꿈에 죽은 큰년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째 형 이렇게 셋이 함께 할머니네 매가 동네 어느 남자 무단이 하는 무당집에 갔어요. 혹시 하고요. 저는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집에 들어갔고 할머니가 앉아서 무당이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갔던 둘째 형은 기분이 진짜 안 좋았고 표정도 그래 보였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형도 이런 걸 엄청 싫어했었다. 그 남자 무당이 형이 너 보고 싶어 한다고 그날에 둘째 형이 엄청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무당을 때리려고 했어요.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네가 우리 형을 알아? 귀신이 어디여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우리 순진한 할머니 속에서 돈이나 벌어먹으려고 너 진짜 죽고 싶냐 하면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그 무당이 첫째 형의 목소리로 정연이 자식아, 저 진짜 그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고 누구누구 자식아, 죽은 형이 꼭 그 이름 끝에 붙이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에 둘이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왜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냐 고 울면서 막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남자 무당이 옆에 있던 다단을 던지더니 주먹을 2개 모아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하던 기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머릿속이 온통해졌고 소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둘째 형이 존댓말을 멈추고 그게 진짜 첫째 형인지 알고서는 막 대화를 하는데 그때 저보고는 나가 있으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작은 형하고 무단이랑 한참 얘기하다가 그 담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참고로 할머니가 무단에게 그걸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기기를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 놀이를 할 때는 항상 집에서 상칠로 정도 떨어진 공터에서 했었고 그때 쓰던 공이 우리가 훔친 공이 그 공터에 항상 숨겨놨었거든요.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귀신이 있다. 귀신은 무조건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또 없다고도 생각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 조만간에 둘째 형을 만나면 아내 얘기 또 하게 되겠네요. 2007년 제가 대학교 1학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 대구 보건대를 들어갔다가 워낙 철이 없을 나이니까 대학 생활과 함께 자취를 해보고 싶어서 막 부모님한테 떼를 써서 단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워낙 검소하신 분이라 대학로 앞에 좋은 원룸들은 놔두고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에 10만원짜리 주택 옥탑방을 잡아버려서 그곳이 제 거처가 되어버렸죠. 처음 봤을 때도 저는 그 반이 무척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반이 시설도 시설이었고 이와 내 반 구조와 똑같이 거울에 비춰놓은 것처럼 부엌과 반이 반대인 빈방 하나가 또 붙어 있었어요. 반대쪽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기껏 쫄라서 담을 얻었으니 일단 살길 살아야겠죠. 근데 그 방에서 제가 살면서 처음 느꼈던 기분은 뭔가 운이 빠지고 반절 마디마디마다 무거워지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엔 그냥 그건 옥탑방이라서 모퉁이 들어서 잠을 못 자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제가 그 집에서 산 지 한 달쯤 넘길 때였어요. 어떤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요. 어떤 머리가 긴 여자의 무릎 위에 제가 옆으로 머리를 대고 그 베개에 삼아서 누워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중에 뭔가 콱콱하고 소리가 나길래 제가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그 여자가 제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싹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꿈에서 일어나서 내가 머리 자를 때가 돼서 그런 꿈을 꾸나 하고 미용실을 다녀오는데 그날 말이죠.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취해 떠나고 별거 아닌 계단 닿고 맘 넘어진다. 그 하루 동안 계속 짜잘짜잘하게 재수없는 일이 하루 종일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을 거의 일주일 넘게 반복해서 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돼서 제가 고향 집으로 내려갔고 집에 제사가 있는 날이라서 하필이면 제가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게 할머니 댁으로 갔더니 할매 친구 하나가 할매 집에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할매는 그 소위 무당 할매라고 부르는 할머니였다. 그날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옷을 굉장히 프리하게 입고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할매가 딱 제가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위아래로 흘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요새 재수 없지? 하고 말하는데 되게 섬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 혹시 무슨 꿈 같은 거 꾸고 있냐? 하고 묻길래 네네가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어디서 뭐 얼마나 어떤 내용인지 다 말해보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를 데리고 우리 집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 쌀 있는 쌀을 바가지로 한 바가지 풀하더라고요. 단 시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쌀을 한 바가지 푸니까 무당 할머니가 따라오라고 해서 길을 졸졸 따라갔더니 자된 사단이라고 해야 되나? 넓게 잡아봤자 한 5평 남짓한 아무튼 대단해. 제가 떠온 쌀을 노크레드로 한번 이렇게 푸더니 제 이름을 한자로 작은 종이에 적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나가 있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단 같은 데서 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할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귀신은 원래 사람이 비어있는 빈방 같은 곳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 근데 아나 내가 들어오기 전에 그 반대편 방에 머물던 깃들어 있던 귀신이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귀신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은 너의 운을 가져가는 거라면서 너 괴롭히려고 일부러 머리카락을 자른 거예요. 자기가 기간은 다 했으니까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안 나올 거고 또 앞으로 되도록 잘 때 머리는 문 쪽으로 두진 않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당을 다녀오고 집에 제사도 끝나고 다시 대구에 있는 자취방으로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다시는 그 꿈을 안 꾸게 된 거예요. 무당의 날을 사당해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냈을 뿐인데 깨끗하게 정리된 것도 신기했고요. 제가 귀신 같은 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이 돋고 신기합니다. 오늘 한국의 어둠과 함께한 이야기 여행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유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해드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둠 속에서 항상 조심하세요.